네, 안녕하세요. 먼저 오늘 아침에 올라왔던 영상에 대해서 좀 사과 말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어제 했는데 뭐가 잘못됐는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제 올렸는데 오늘 아침에 올라가는 뭐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파이노믹스, 파이코인이 명품화 전략을 쓰는 것 같다. 그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었고요. 뭐 사람들이 살다가 보면 나이가 이제 뭐 60이 넘고 70이 넘고 하다 보면 참 자기가 알던 방법과 다른 일들이 많이 펼쳐지죠. 그런 것처럼 이제 다른 암호화폐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을 파이코인에서는 계속 하다 보니까 지치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하고 이건 뭐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지? 하면서 얘네들을 이제 뭐 도대체 사는 게 뭐야? 인생이 뭐야? 이러면서 이제 전혀 다른 각도에서 자기 자신을 비춰보는 것처럼 5년이 넘다 보니까 전혀 다른 각도에서 이 사람들을 비춰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뭐 이제는 거진 드러났지만 분명히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화폐 혁명을 한다 그랬고 화폐 역사의 쿠데타를 꿈꾸는 거죠. 정말 화폐 역사에 뭐 화폐 발행 주체를 민간인들이 화폐를 발행한다는 생각을 뭐 감히 누가 합니까? 우리 설악산에 가면은 주전골이라고 도둑놈들이 동전 만들던 데가 있는데 도둑놈 아니고 저야 누가 돈을 만들 생각을 하냐 이 말이죠. 위조지폐범도 아니고. 이제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화폐 혁명을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도대체 뭔가 본다라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기억하는 화폐혁명은 비트코인으로 시작이 됐죠. 2009년도에.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뭐 물물 교환하다가 BC 1200년 전에 이제 뭐 이런 조개라든지 뭐 우리나라도 뭐 그거를 썼었죠. 고조선 시대. 그러다가 뭐 AD 600년 정도에 돼서 이제 어음 같은 종이 화폐가 나왔고 1861년도에 뭐 전기 일렉트로닉 머니라는 게 나왔다고 해요. 아무튼 이러면서 지금 암호화폐라는 게 이제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모로도라는 사람에 의해서 큰 흐름으로 볼 때 그 개인이 화폐를 발행을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죠. 그 사람이 누군지 뭐 아직까지는 밝혀지진 않았지만 그렇게 해서 그런 화폐혁명에 커다란 5가지 물결이 있었고 정말로 사토시 나카모토는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기존 권력에 대해서. 그래서 그 비트코인과 관련된 사람들이 뭐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사망 원인으로 이미 많은 사람이 죽기도 했죠. 엄청난 시대의 반역자들이잖아요. 기존 권력자들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이제 항상 그 쿠데타는 역쿠데타가 일고 또 그 역쿠데타는 다시 또 쿠데타가 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보면 11.6이 하나의 쿠데타였고 그다음에 12.12가 이제 하나 역쿠데타였고 그로부터 무슨 역사 바로 세우기 하면서 또 다른 역쿠데타가 일어났죠. 이거는 인류 역사에 뭐 항상 있었던 일이죠. 그런 면에서 비트코인이 시작한 화폐혁명을 다 거기를 추종하는데 이 부부가 역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죠. 역쿠데타를 일으킨다고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노선을 달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토시 나카모토의 그 아이디어에서 노선을 달리해서 이제 분가를 하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비트코인까지 사토시 나카모토가 만든 비트코인까지의 화폐는 뭐였냐면 아는 놈이 모르는 놈보다 먼저 갖는 갖기 게임의 시대였다라는 거죠. 틀림없이 아는 놈이 모르는 놈보다 먼저 그게 지식이건 권력이건 진실이건 아는 놈이 먼저 갖는 그런 갖기 게임 시대의 화폐였다는 거죠. 비트코인까지는 틀림없이 그랬는데 2018년 말부터 시작을 한 이 파이는 가만히 보면은
필요한 사람은 자기가 필요한 만큼 구할 수 있는 화폐. 각기 게임 화폐가 아니고 그냥 필요하면 구해서 만들어서 쓸 수 있고 구해서 쓸 수 있는 화폐가 된 거죠. 앞으로 10년이 흐른 다음에 파이코인 하나가 예를 들어 1000불을 한다고 쳐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파푸아 뉴기니아의 어떤 사람이 자기는 핸드폰을 그때 이제 했어. 파이코인 가입했어. 그 사람은 1000불짜리 그걸 갖게 되는 거예요. 지금 코인 분배 정책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일단 그렇게 1000불짜리 파이코인을 가진 다음에 자기가 또 뭔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비트코인의 쿠데타를 한번 다시 뒤집어서 역쿠데타를 일으키는 이제 화폐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저는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 핸드폰으로 하게 되는 파이코인이죠. 비트코인처럼 어떤 해시 뭐 이렇게 해서 전기 뭐 이런 게임이 아니라 그냥 단지 핸드폰. 그러나 이게 이제 조건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게 파이코인이 생기기 전까지 각기 게임 시대의 화폐는 어땠냐면요. 사람들은 선택의 자유가 있다고 생각하죠. 선택의 자유 없어요. 선택의 자유 없어요. 뭐 역대 철학가들이 그랬죠. 운명은 결정돼 있는 거야. 아니야, 사람은 자유의지가 있어. 어쩌고 저쩌고 했지만 이거는 너 딱딱한 의자에 앉을래? 돌 의자에 앉을래? 둘 중에 하나 고르라는 거나 똑같거든요. 너 딱딱한 의자에 앉을래? 돌 의자에 앉을래라고 하는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렇다고요. 각기 게임이라는 게 반드시 대가가 있거든요. 왜 대가가 있냐? 물리학의 법칙이 작용이 되거든요. 압력은 역압을 불러오죠. 항상. 그래서 그렇게 평생 저울처럼 각기 게임을 하다가 어느 날 늙어서 죽어버리는 거죠. 죽고 난 다음에 보면 죽었다 임사체험한 사람들 보면 자기가 쓸데없는 짓 하고 살았구나라는 걸 알게 된다라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사람은 생각할 수 있는 한 죽은 귀신들도 대화가 되고 뭐 방언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사람은 생각하는 한 죽음이라는 게 사실은 없는 거죠. 몸이 없어지는 거지 죽음이라는 건 없구나라는 거는 많은 인사체험자들이 이미 다 하는 얘기죠. 몸이 없어진 거지 뭐 죽음이라는 게 없는 거구나 그러면서 똑같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걸 모르고서 우리가 맨날 선택하면 각기 게임을 하게 되면 이게 선택의 자유가 있는 것 같지만 없다라는 거죠. 이게 비트코인까지는 분명히 그랬다라는 각기 게임의 시대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파이코인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각기 게임 할 필요 없어. 필요하면 그냥 네가 하면 돼. 이렇게 된 화폐를 만들어 버렸다라는 거죠. 정말 쿠데타죠. 그런데 이게 그냥 되냐?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조건. 파이 경제학을 생각하다 보면 화폐 발행의 주체는 반드시 진짜 사람이어야 된다. 이게 다른 암호화폐와 뭐 다 다른 점이죠. 그래서 KYC 정책, 지갑 정책이 다른 암호화폐와는 너무나 다르죠. 여기서 어제 말씀드렸던 이 파이코인의 명품화 전략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명품은 말씀드렸지만 가격이 비싸다고 명품 되는 거 아니죠. 고가 정책 썼다가 망하는 데 많죠. 고가 정책 썼다가 망하는 데 많죠. 여기서 진짜 사람이어야 된다. 반드시. 법인은 안 된다. 개인이어야 된다. 개인도 떳떳하게 자기 신원을 밝힐 수 있는 개인이어야 된다. 좋은 사람이건 나쁜 사람이건 당신이 뭐 전과자건 살인범이면 상관없다. 진짜 사람이기만 하면 된다. 이게 화폐 발행의 주체 조건 1이죠. 파이코인의. 그럼 조건 2를 볼까요? 조건 2는 화폐 발행은 그런데 이 화폐의 소유자는 반드시 전체 그 삶의 터전에 기여가 있어야 된다. 생태계에 기여하는 거죠. 당신이 뭐 아이디어를 써서 뭐 디벨롭을 하건 안 그러면 뭐 이렇게 결제를 하건 누구 칭찬을 해주건 가게를 만들건 하건 분명히 생태계 내에 어떤 기여가 있어야지 당신은 이 화폐를 소유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화폐의 소유자와 화폐 발행의 주체가 다른 코인과는 전혀 철학 자체가 다른 거죠.
그리고 조건 3은 화폐는 물처럼 반드시 순환될 수밖에 없어야 된다. 전 세계 230국에서 이 나라나 저 나라나. 실제로 순환되지 않는 화폐는 없어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화폐는 물처럼 반드시 순환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해커톤 대회라든지 해커톤 대회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비즈니스라든지 이렇게 그런 쪽을 굉장히 많이 하죠. 물처럼 흘러야 되는 거죠. 생각해 보면요. 이게 참 이걸 어떻게 설명을 드릴까 궁리를 하다가 이 그림을 이런 거죠. 파이코인의 궁극적인 목표는 파이코인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렇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어디 갔지? 오 마이 갓. 없어졌네. 뭐가 제가 세이빙을 안 한 채로 했나 봐요. 돈의 원천과 물의 원천은 같은데 원래는 이게 아니었는데 사실은 뭐 물의 원천을 보게 되면 물은 뭐 나무도 갖고 있고 강도 갖고 있고 뭐 호수도 갖고 있고 사람도 갖고 있고 개도 갖고 있고 하늘에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렇지만 언젠가는 해수면을 정하는 바다로 물은 반드시 오게 돼 있잖아요. 그 물이 다시 돌아가지고 뭐 안개가 되건 뭐가 되건 눈이 되건 얼음이 되건 땅 속으로 가건 지하수로 가건 이렇게 해서 돌고 돌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갖고 있건 어떤 사람이 어떤 사업 아이템을 갖고 있건 이게 반드시 돌아야 되잖아요. 물이 강에 가 있건 호수에 가 있건 저수지에 가 있건 수도에 가 있건 우물에 있건. 그래서 물의 원천은 바다인 것처럼 돈의 원천은 제가 생각하기에 얘네들이 생각하는 돈의 원천은 생태계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생태계에 굉장히 여기에 신경을 어떤 암호화폐보다도 여기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거죠. 이게 나무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강아지일 수도 있고 호수일 수도 있고 뭐도 있고 뭘도 이게 돈의 원천은 이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돈은 다시 또 채굴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나중에 10억 개 갖고도 1000억 개 갖고도 부족할지 모르죠. 그러면 또 하드포크 하겠죠. 아마 그런 식으로 굴러가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얘네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게 이제 수요와 공급 곡선인데 보통 공급이 줄어들게 되면 가격이 오르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뭐든지 수요가 늘어나면 가격이 내려오면 수요는 늘어나죠. 그리고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는 줄죠. 근데 명품은 가격이 올라가면 다시 수요가 늘어나죠. 이렇게 되는 게 명품이죠. 비트코인이 명품의 위치를 점유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죠. 그런데 파이는 이거를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될 때까지는 지금 어떤 쿠데타 다음에 화폐혁명의 쿠데타 다음에 역쿠데타를 일으켰기 때문에 얘네들이 하고자 하는 뭐 안동수 박사님께서 그 아프리카 흰개미 집 짓는 거랑 그 파이코인 코어팀에서 하는 일이랑 그 비유가 참 좋았던 것 같다라고 해서 그렇게 고맙게 평을 잘해 주셨는데 얘네들이 하고 있는 게 짜증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얘네들이 하고 있는 것이 실제 경제 생활에 실제 생태계에 이게 되려는 이게 시간 이런 인식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KYC로 대표되는 기존 역사적인 화폐가 가졌던 신용 기존 역사적인 화폐가 가졌던 신용이죠. 그러니까 이런 과거에 이런 것들이 물물 교환을 했고 뭐 조개를 썼고 지폐를 만들었고 뭐 신용카드를 만들었고 이런 암호화폐를 만들었지만 이게 뭐예요? 생태계 내 사람들에게 화폐로서의 기능을 인정받은 신용이 생긴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기존 역사적인 화폐가 가졌던 신용에 상응하는 화폐로서의 품질을 갖게 된다 그러면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명품은 시간과 품질이 결정한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이런 면에서 지금 사토시 나카모의 쿠데타에 이은 점진적 개혁 쿠데타, 뭐 2차 쿠데타라고 해도 좋고, 그렇죠. 뭐 그런 거는 역사적으로 뭐 로마 시대 때부터 이제 경쟁이 많았죠. 한국만 해도 뭐 저 이성계가 한번 쿠데타 일으키고 다시 그 아들 이방원에 의해서 쿠데타가 또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역사적 진화를 통한 그런 쿠데타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 형태의 쿠데타로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면 그제서야 비로소 파이노믹스에 대한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소리는 괜찮게 나올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어제 그 울림 소리가 있는 거는 사과드립니다. 근데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양해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